네, 안녕하세요. 경주문화예술사 김영숙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야경 투어를 떠나보실 텐데요. 코스는 여기 월정교에서 시작을 해서 첨성대 그리고 동궁과 월지까지입니다. 오늘 첫 코스인 월정교는 신라 35대 경덕왕 때 만들어진 길인데요. 이 경덕왕은 이 큰 다리를 왜 만들었을까요? 신라 사람들은 부처님이 신라를 특별히 지켜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국사의 이름에서 보듯이 신라 사람들은 이 서라벌을 부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현스님의 기록에 의하면 서라벌의 풍경을 사사승장 탑탑안행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절들은 별처럼 흩어져 있고 탑들은 기러기떼처럼 줄지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라인들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다리를 만든 경덕왕은 불국사, 석굴암, 그리고 경주박물관에 가보시면 성덕대왕신종도 이 경덕왕 때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경덕왕은 통일신라 이후 가장 경제적으로 또 과학, 기술, 예술, 종교, 철학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절정에 이른 시기가 바로 경덕왕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다리의 규모를 보시면 전체적인 길이가 거의 62m 정도 되고요. 교각과 교각 사이도 12m, 그리고 폭은 13.5m 정도 됩니다. 요즘 길이로 보면 도로 왕복 4차선 도로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교량 공사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신라 왕궁터인 월성이 이 월정교 뒤쪽에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흐르는 천은 남천입니다. 남천 건너에 한옥 건물이 많이 보이실 텐데, 저 한옥 건물 속에는 요숙공주의 집인 요숙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왼편으로 보시면 징검다리처럼 보이는 곳 있죠. 네, 저곳은 우리 요숙공주와 원효대사님의 사랑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남천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뒤쪽으로 보시면 남산의 작은 산자락이 보입니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서랍을 시내뿐만 아니라 남산에도 불국토를 만들고자 했고, 남산 골짜기마다 절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이면 절이 들어서고, 또 탑 하나 세울 곳만 있어도 탑을 세웠던 그야말로 불국토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네, 그럼 우리 저 앞쪽으로 가서 월정교를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리 야생에서의 동물의 왕 하면 동양에서는 호랑이를 말하는데, 이 불교 문화는 인도를 통해서 중국,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동물의 왕 중의 왕을 지금 사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스님에게 설법을 청할 때는 사자후를 설해 주십시오 하고 청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자는 동물이 야생에서 한번 크게 포효를 하면 그 포효하는 소리에 모든 짐승들이 숨을 죽이게 되죠. 그것처럼 이 부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언어보다 최고의 진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월정교의 멋진 야경을 볼 수 있는 이 남천에는 월정교뿐만 아니라 원효대사와 요숙공주의 사랑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 뒤쪽에 보이는 징검다리 위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요즘 가장 핫한 사진 인생 컷을 건질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쪽은 지금 경주 김씨 시조인 김알지가 탄생한 계림숲입니다. 네, 이 계림숲을 둘러보실 때 경주 김씨 시조인 김알지가 나무 위 금괴짝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죠? 어느 나무에서 김알지의 금괴짝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러면 계림 옆에 보시면 여기 큰 건물주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건물주는 굉장히 큰 건물이 있은 걸로 추정이 되고,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지진구 또는 진당구라고 해서 지신을 달래는 큰 항아리를 묻습니다. 근데 보통은 한두 개 정도 나오는데 이곳 건물터에서는 진당구가 큰 항아리 5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에 왕궁이 있고 여기가 관청 건물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재 국보 31호 첨성대입니다. 첨성대는 신라 27대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천문 관측기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삼국유사 기록에 의하면 선덕왕 때 돌을 깎아 첨성대를 쌓았다 하는 기록이 있고 삼국사기에는 첨성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도 첨성대의 용도가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첨성대가 과연 천문 관측기구일까? 그렇지 않으면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일까? 또 제사의 기능을 담당했을까? 아니면 우물이었을까?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첨성대를 천문 관측기구로 알고 있지만 첨성대가 천문 관측기구가 아니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이다, 또 제사 기능을 담당했다, 우물이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첨성대는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데에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첨성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첨성대를 가까이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사각의 지대석이 있고요. 그 위쪽에는 원통형으로 27단의 돌을 둥국에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는 정자석을 올려뒀는데요. 그러면 우리 이 첨성대가 어떻게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이후에 1400여 년 동안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신라인들의 건축 기법이 숨어 있는데요. 건축학회에서도 인정한 그랭이 공법, 그리고 돌못 공법, 또 황룡사지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판축 기법이 숨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천문 관측 기구는 많이 남아 있고 또 기록도 남아 있지만 처음 만들어진 이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곳은 여기 첨성대가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국보 31호 열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연구한다면 진정한 보물 31호 천문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재 첨성대를 보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야경 투어의 꽃 동궁과 월지로 한번 출발해 보실까요? 네, 이곳은 동궁과 월지입니다. 신라를 대표하는 정원인데요. 신라 멸망 이후에 폐허가 된 정원이지만 우리나라 정원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동궁과 월지는 여러분들이 안압지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안압지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시인 묵객들이 신라시대 궁궐터에 와봤더니 화려했던 건물은 없어지고 연못에 부평초와 갈대가 무성하고 기러기와 오리가 날고 있더라 해서 기러기 안자에 오리 앞자를 써서 안압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동궁과 월지는 문무왕이 삼국통일 이후에 삼국통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진 궁궐입니다. 통일신라 문화의 특징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문화가 하나로 융합이 돼서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키는데 문무왕은 삼국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이 궁궐에 고구려의 축성 기술, 백제의 연못과 또 정원 만드는 기술, 신라의 금속 기술을 이 월지에 그대로 녹여 넣습니다. 예, 건너편에 보이는 정각 중에는 기록상에 의하면 임해전이라는 정각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임해전은 바다를 임하고 있다 하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름에서 보듯이 신라 사람들은 연못을 만들면서도 바다를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바다를 어느 곳에서 보셔도 한눈에 보실 수 없는 것처럼 이 월지 또한 어느 곳에서 보셔도 한눈에 보실 수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곳에서는 굉장히 시야가 넓게 보이실 텐데요. 또 이 월지를 산책하시다 보면 시야가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이 임해전에서 마지막으로 연애를 베푼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 때 고려 태조 왕건을 초대해서 마지막 연회를 베풉니다. 기울어져 가는 신라를 태조 왕건에게 도와달라고 청했을 경순왕은 이미 병들어 버린 신라를 다시 일으키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신을 모아놓고 이 신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을 했을 때 경순왕은 신라를 고려 태조 왕건에게 납토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마이태자가 어떻게 천년이나 이어온 이 신라를 의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모아서 싸워보지도 않고 내줄 수 있는가 하면서 마이를 입고 금강산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때 경순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신라는 더 이상 강해질 수도 없고 더 이상 약해질 수도 없다. 이 명분을 위해서 죄 없는 백성들의 간내 도지, 간과 내가 땅에 널브러지는 꼴을 나는 참아보지 못한다 하면서 신라를 고려에 납토합니다. 신라를 고려에 바치게 되죠. 후에 사람들은 경순왕을 비겁자라고 말할 테고 또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겠죠. 문무왕 때 그 화려하던 시절에 지어진 이 동궁과 월지, 또 경순왕의 애끓는 심정이 담겨있는 이 동궁과 월지, 야경 투어의 마지막 코스로 여러분들은 동궁과 월지에 왔는데요. 문무왕의 그 파워 넘치는 열기 넘치는 그 정기를 오늘 이 동궁과 월지를 산책하시면서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네, 이제 드디어 야경 코스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월성을 중심으로 월정교, 첨성대 그리고 동궁과 월지를 돌아보셨는데 오늘 본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경주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